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요, 많은 해외 봉사 그리고 방송 활동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아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죠.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오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독도, 한복, 갓, 김치 등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왜곡되거나 공격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빨리 나타나서 정확한 정보와 빠른 대처로 대응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을 표방하는 분들이죠. 반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 김가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반크가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크가 영어잖아요, 그렇죠? 네.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약자 맞죠? 네. 이 반크라는 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반크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관한 역사나 문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반크는 1999년 박기태 단장님께서 외국 친구들과 펜팔을 주고받던 이메일 사이트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반크는 앞서 말한 활동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사이버 외교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램지어 교수 논문이나 역사 문화 왜곡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단체입니다. 저도 사실 반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10한 2, 3년 전에 해외 봉사를 처음 나갔을 때 그때 반크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해외에 좀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한테 지도도 제작을 해서 주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을 씨는 어떻게 반크를 접하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셔서 저도 외증손녀로서 어떻게 그들의 꿈을 이어갈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독립운동 관련 많은 활동들을 찾아보던 중 반크에서 하는 일이야말로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활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청년 공공외교대사 타이틀이 우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는 그 21세기 독립운동가라는 문장을 보자마자 되게 벅차오름을 느꼈고,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때부터 반크가 독도수호 활동에 대해 앞장선다는 뉴스들을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있어서 더욱더 그 반크의 활동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수호 활동도 참 두드러졌는데 가장 최근에는 아무래도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던 그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반크에서 항의서한 보내고 결국 이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뭔가 정부나 우리 국민이나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뭔가 더 필요하지 않나,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역사를 왜곡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쓴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방크에서 서한을 보내고 피켓을 들고 논문 철회 시위를 한 것처럼, 그리고 석지영 교수님께서 반박 입장을 표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없어지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작게나마 소소하게 SNS 블로그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역사에 대한 사실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고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역사적 사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더 고민하고 행동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SNS를 활용을 해서 역사를 더 홍보를 하고 바로 잡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방크에서 역사 홍보를 할 때 주로 SNS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알리게 되면 저희가 직접 외국에 찾아가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것보다 SNS를 활용하면 전 세계 많은 청년들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생각과 견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3.1절이나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그런 날들에 SNS에 게시물과 글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같이 입력을 함으로써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외국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는 아직 그 날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손글씨 릴레이를 통해서 각자 직접 손글씨를 써서 인스타그램에 손글씨를 써서 직접 사진 찍어서 게시물로 올리고 그 다음 손글씨 릴레이를 이어갈 친구들을 태그해서 점점 SNS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오늘이 그 날이다라는 거를 더욱 많은 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SNS 안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네. 딱 태그하는 거, 예. 저도 다시 딱 태그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반크의 아무래도 가장 상징적인 활동이라면 독도수 활동인 것 같아요. 반크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크에서 이 독도 수호를 위해서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방크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는 온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국내외 교과서, 지도, 백과사전 등에서 발견되는 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활동 중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도와 관련된 콘텐츠와 게시물들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크의 활동으로 인해서 독도의 표기가 독도로 바뀌는 이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걸 직접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었어요? 원래 독도 표기 오류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또 표기 오류를 수정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의 행동이 많은 것을 바꿨구나, 차근차근 앞으로의 오류들도 발견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꿔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은 방크 활동을 고마워하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일 단체냐, 또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이런 단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의 정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논점을 벗어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오류나 문화의 왜곡을 발견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서서 행동하고 목소리 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국가든 대한민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사례를 발견하신다면 더 누구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 문화에 대한 왜곡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방크가 일본만을 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일본을 반대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라 이 네. 말씀이잖아요. 네. 오직 대한민국과 관련된 문화와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네. 대한민국을 바로 알리는 것이 네. 방크의 활동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일각에서는 뭐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동북공정이라든지 네. 또 김치 또 심지어 한복까지 자기 것이라 우기는 등 우리 문화 역사에 대한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데 네. 방크가 일본만큼 중국의 문제를 바로잡지는 않는 것 같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나라가 어떤 역사적 왜곡과 오류를 범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비난하지 않냐, 비판하지 않냐에 중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역사적 왜곡, 오류 문제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방크가 하는 활동과 마찬가지로 내가 바꿔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크는 그런 반일단체는 아니고요. 누구보다 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제 행동하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요즘에 또 드라마나 사회 이슈를 보면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그 골이 좀 깊어지고 예민해졌거든요. 그 가을 씨 주변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들도 있고, 뭐 중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중국 현지에 이제 또 중국 친구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점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사례와 같이 역사 문화를 왜곡하고 자국의 문화라고 뭐 오류를 범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또 다른 청년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뭐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의 경우에도 원래 뭐 독도, 김치, 가세,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던 친구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게 뭔데 그래? 이러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생긴 거라고? 하면서 말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보다는 더욱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직접 알아가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크가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건 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오류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많이 또 만들어지고 퍼져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활동을 해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오류가 많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많이 고민해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램지어 교수의 사례처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와 잘못 기록된 역사가 널리 퍼지게 된 경우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SNS와 다양한 책 등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 기록된 역사가 올바르게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접하는 정보인 만큼
한 번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업로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통해서 몇 분 만에 많은 역사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배우고 익히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국가든 어떤 이익을 위해서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마음대로 오류하고 거짓으로 꾸며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곡을 지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젊은 지금 청년들이 휴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을 씨께서는 지금 휴학을 하시고 혹시 뭐 좋은 경험이라든지 뭐 보람된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휴학을 통해서 그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기록한 문서들이나 글이나 또 제가 제작하는 콘텐츠들이나 그다음 SNS의 기록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또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공공외교를 실천할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는 걸 좋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다이어리를 써왔거든요.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이어리를 휴학을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다이어리들을 종종 펼쳐보곤 했는데 거기에 적힌 저의 다짐이나 목표를 다시 되새기면서 앞으로 저 김가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휴학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또 다이어리를 확인하면서 본인을 되돌아본 이후 내린 결론, 네. 앞으로의 계획과 진로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원래는 꿈이 외교관이었지만 공공외교는 제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외교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다짐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 김대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외증손녀로서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자라는 다짐과 행동은 변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을 알리고 우리 문화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하는 역할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것을 알려면 다른 나라의 것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국제 교류 활동도 꽤 해봤다고 들었어요. 네. 가장 기억나는 활동이 뭐였죠? 아무래도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18살인 2015년에 갔던 경주시 자매도시 국제교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게 첫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여행지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서 저도 기대를 많이 안고 갔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아닌 외국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가 가장 궁금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기대가 컸던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직접 하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화, 여행지를 볼 수 있었고 특히 저희 경주시와 자매도시인 후에시의 청년들과 국제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청년들과 이제 국제교류, K-팝 교류, 문화 교류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 저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놀랬던 점이 베트남 후에시에도 경주시의 동궁과 월지라는 유적지와 아주 흡사한 구조와 분위기도 다 되게 비슷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곳을 보여주면서 이제 베트남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도 오히려 그 친구들도 그 사진을 보면서 와 진짜 여기 후에시에 있는 유적지 아니냐면서 그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비슷했고 오히려 더 그런 교감과 대화를 통해서 베트남 친구들도 시간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경주시의 다양한 문화 유적지를 더욱더 알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나라 젊은이들 내 또래와 문화 교류도 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유적지를 보면 얼마나 반가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혹시 가을 씨가 이제까지 약간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에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살면서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 있던 순간을 꼽자면 뭐 역사 외교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원래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직접 찾아서 우리가 청소년의 시각으로서 청년 정책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했던 경주시 참여운영위원회 활동 중에 저희는 직접 경주시 신라문화제라는 이제 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경주시의 청년들이 모두 모여서 황성공원이라는 곳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가 경주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저희는 짧은 임기 위원회 1년이라는 위원회 시간 동안 그래도 더욱더 많은 정책을 바꾸고 싶어서 의견을 수렴한 정책 2가지와 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인데 청소년들은 전혀 모르고 활성화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찾아보던 중에 이제 청소년증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제 주변에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주변 친구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한두 명 정도로 학생증이 있는데 왜 굳이 청소년증을 왜 발급받아야 되냐. 동사무소까지 가서 발급받아야 되는 과정이 귀찮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증은 가지고 있더라도 학생증의 용도와 같이 신분을 나타내는 정도로밖에 쓰이지 않았어서 더욱더 그런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는 청소년증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쓰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중에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 정책으로 저희끼리 고민을 한 끝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으면 더욱더 많은 이들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책 제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들이 많고 등하교를 모두 대중교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학생증이 없더라도 신분을 증명할 수가 있고 더불어 이제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돼 있어서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을 제안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그 후에도 여성가족부의 꿈드림 청소년단이라는 활동을 경상북도 대표로 이제 가서 하게 되었는데요. 전국의 많은 각지 이제 대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때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이 진짜 청년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 결과 제가 우연히 인터넷 이제 정책 기사를 둘러보던 중에 조폐공사와 여성가족부에서 저희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서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복지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고민 끝에 제안을 드린 정책이 이렇게 시행되고 채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겠구나.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한 만큼 이를 계기로 더욱더 청소년과 청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의 막내 동생이 직접 그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청소년증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네. 정말 조금 가장을 보태서 되게 그동안 잘 살아왔다라는 뿌듯한 성취감을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동생한테 동생아 내가 만들었다 이게 자랑하셨어요? 네, 안 그래도 동생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가서
이거 어떻냐고, 이거 누나가 제안한 거라고, 막 되게 뿌듯하지 않냐, 누나 자랑스럽지 않냐고, 막. 동생 반은 동생은 처음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멋진 거 누나가 막 이랬다. 그만큼 못 믿을 정도로 이제 저희가 세상을 바꾼 거니까 그 후에도 이제 동생은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우리 반크에서도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네.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고 또 조부모님들이 손주 손녀를 생각하면서 보고 계실 텐데 네. 나도 방크 활동을 하는 훌륭한 청년이 될 거야, 네.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이 또 필요한지 이런 훌륭한 방크 같은 청년이 되려면 필요한 소양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방크 활동을 비롯한 뭐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공공외교 활동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소양은 열정과 애국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정과 애국심. 먼저 나부터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누군가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 말한 것처럼 왜곡된 정보와 역사적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고쳐주고 누군가에게 오류가 아닌 사실을 전달하려면 자신이 역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게 뭐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네가 취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말은 아무래도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저희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 독립운동가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선조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건데, 아무래도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없이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럼 혹시 그 친구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랬을 때 뭐라고 했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럼 친구한테 그냥 얘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그동안 너무 잘 해온 것 같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제 저는 원래 외교관을 꿈꿨지만 아무래도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외교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도 그동안 해온 것처럼 역사 문화를 어떤 방법으로든 올바르게 알리고 더욱더 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지금 얘기하시는데도 뒤에서 막 의지가 활활 떠올라서 열정과 애국심이 제가 아우라로. 너무 배울 점이 많네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방크 활동 중에서도 네. 독립운동한 장소를 탐방해보는 활동도 뭐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다른 또 활동이 있나요? 더 아까는 그 해외랑 같이 문화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국내에서 네. 우리 독립운동한 그곳에 가서 또 탐방을 하는 게 있는데 네. 뭐 그 외에 또 활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저는 방크 활동뿐만 아니라 좋은 계기를 통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외교부 KBS 주관 한중호 카라반 국민대표단으로 선발되어서 임시정부의 길을 저희가 국민대표단 100인이 중국 내 임시정부 소재지를 독립운동가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수립 때 계셨는데
저희의 일정 마지막 날이 충칭부터 시작해서 상해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상해 임시정부를 한 번도 그전에는 방문해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100년 전 상해 임시정부에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셨는데 100년 후인 2019년 제가 외증손녀인 제가 외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던 곳에 외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또 들고 갔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벅차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100년 후인 지금 외증손녀인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외증조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 라는 그런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 말씀하시면서도 되게 울컥울컥 하시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100년 전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셨던 그 장소에서 100년 후인 2019년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시 그곳에 서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외증조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셨던 모든 분들이 저희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께 어찌 보면 좀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런데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왜 우리 젊은 청년 김가을 씨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활동을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애국지사셨던 점,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죠? 외증조 할아버지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계기이자 원동력이시고요.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만큼 지금을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청춘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역사는 누군가가 기억하지 않으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며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역사는 지루하다, 너무 길다, 분량이 많다, 시험이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이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라도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지금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을 그분들의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꿈을 어떻게 하면 이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인 저희가 더욱더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다양한 활동을 직접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역사가 지루하기만 한 과목이라는 그런 오명을 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을 바라보면 사실 인종차별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라고 생각 들 만큼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가을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이런 인종차별에 관해서 사실 많은 좀 높으신 분들이나 봤을 때는 또 의견이 다르고 또 젊은 분들이 볼 때도 또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종으로 차별하고 나누기보다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이유 없이 차별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교감하고 교류하는 행동을 통해 더욱더 건강한 사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문화적 교류가 필요한 것 같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아까 제가 베트남 후에시의 청년들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서로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교류하고 공감하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다 보면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건강한 지구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친구들이 특히 청소년 시절에 역사는 어렵고 복잡하고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 교육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국사보다는 다른 과목에 더 비중이 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비중이 큰 과목보다도 한국사가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와 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말해주기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내신에 이번 시험의 범위에 안 들어가면 그냥 배우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여긴 넘기자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욱더 알고 싶은데 스스로 찾아봐야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수많은 친구들이 시험 범위 줄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내신이나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내신이나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그 역사 속 우리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공감하면서 공부를 하고 익혀나가고 진심으로 그들과 공감하는 그런 교육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의의 시간에 나온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김가을 씨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 대표거든요. 요새 이제 청년 문제, 청년 정책, 청년 대책,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접 청년으로서, 당사자로서 한번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뭐 취업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실제 친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며 얼마나 힘들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청년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또래들이 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옆에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더욱더 인원을 축소하고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예술 분야, 공연 분야, 또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누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라는 이제 요인으로 저희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시라도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여러 분야의 일자리들이 활성화되고 주변의 친구들도 더욱더 조금은 원활한 취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못다한 이야기, 특히 이제 반크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겪었을 테고요. 성취감도 많이 느꼈을 텐데 우리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는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더 지원이 필요했다라든지 국민들의 조금 더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했었다라든지 어떤 걸 느꼈었는지 지금 아직까지 못다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한테 무언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라는 질문과 의문을 그 누구도 갖지 않을 만큼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이런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에 특별한 대외 활동이나 단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SNS를 통해서나 블로그를 통해서 또 요즘 또 활성화된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개인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널리 알리는 활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런 공공외교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년 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21세기의 독립운동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리고 왜곡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외교 사절단, 공공 외교를 표방하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크 그리고 김가을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작은 힘이나마 함께 보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김가을 씨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